안녕하세요. 논리회로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과거의 논리회로 지금 디지털 부품 설계. 근데 이 수업이 오늘 6월 11일이죠. 그리고 다음 주 18일 날 수업이 있고, 그리고 나서 보충 수업 기간은 목요일이 아니라 23일 화요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23일 날 보충 수업까지 해서 오늘 수업 포함해서 3번 수업하고, 그리고 마지막 수업은 15일인가가 아마 이제 기말 시험으로 알고 있는데, 이 기말 시험은 여러분은 여러 사람, 뭐 많은 사람 아니고 몇 분이 오프라인을 요구를 했는데, 대다수 분은 학생분들은 온라인을 요구 시험을 했어요. 그래서 이 학교에서는 저희가 한 가지로 통일하는 것이 좀 더 유리하다. 그 다음에 과에서도 그렇고, 또 저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우리나라의 그 언론에서 나와 있던 거, 이 기자들이 워낙 거짓말을 많이 쓰기 때문에 제가 잘 믿지 못하겠지만, 하여튼 저희 뭐 온라인 오프라인을 했을 때 어떤 문제점을 많이 지적하고, 또 온라인은 온라인대로 또 뭐 부정행위 있다 그러고, 뭐 어차피 이래도 저래 다 문제이기 때문에 어차피 그럴 바에는 지금 학기 시작부터 온라인으로 했으니까 이 마지막까지 온라인으로 한다. 예, 한서 사이버 대학으로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렇게 온라인으로 시험도 그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험은 이 제가 이제 시험 문제 내드리면 여러분들께서 이 워드 프로세스로 뭐 그림 그리고 뭐 하려면 굉장히 힘드시죠. 그래서 손으로 그냥 종이에다가 그 문제 보시고 쓰시고 그 스캔해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되겠어요. 자, 스캔 없으시면 카메라로 찍어가지고 잘 찍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그 앱 중에 이 그 스캔 기능이 있어서 이 휘어진 것도 펼쳐서 보여주는, 약간 기울어져도 다시 복원시켜주는 그런 기능들이 있죠. 그런 앱을 해가지고 좀 잘 찍어 보내주시면 좋겠고, 만약에 난 스마트폰이 없다, 3G만 뭐 하여튼 이제 스마트폰이 없다 그러신 분들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런 분들 복사집에 어디 빨리 달려가셔가지고 보내주시면 되겠어요. 이제 그 시험과 관련된 거나 뭐 질문 있으신가요? 자, 없으면 바로 시작하고, 이 문제 없으면 또 문제가 있거나 뭐 없거나 저희 항상 저희 질문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채팅 창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그러면 전 시간에 프리플롭이라고 하는 걸 했었는데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보죠. 렛츠라고 하는 거 하고 이 플립플롭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봤었죠. 자, 이거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네요. 자, 렛츠라고 하는 거하고 플립플롭에 대해서 잘 보이시죠? 자, 렛츠라고 하는 거에 대한 종류를 한번 보자. 렛츠라고 하는 거 종류를 보게 되면 unclocked 렛츠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이 렛치에 어떤 특별한 조건이 됐을 때만 제 입력과 가지고 출력이 결정되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해서 이네이블 신호가 있는데, 그 이네이블 신호를 클락이라고 하는 거 개념에서, 다시 말해서 클락을 이렇게 봤을 때 올라가는 거하고 내려가는 이 부분을 우리 엣지라고 부른다 그랬죠. 이거 올라가는 건 라이징 엣지, 떨어지는 걸 폴링 엣지. 이쪽을 갖다가 레벨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레벨인데 이쪽은 1레벨이고 이쪽이 0레벨이 되죠. 레벨 1, 레벨 0, 0 이렇게 난다. 근데 이 레벨에서 동작하는 이렇게 하는 래치를 갖다가 이 레벨에서 동작한다 그래서 레벨 센시티브다. 레벨 센시티브 래치다라고 이름을 붙이는 거죠. 레벨 센시티브 래치가 있고, 그 다음에 플립플롭이라고 하는 경우에 대한 걸로 본다 그러면 이것도 크게 둘로 나눠서 전 시간에 했던 에지 트리거라고 얘기한다.
트리거링이다라고 트리거라고 하는 거는 권총의 이런 저희 총의 이 방아쇠 부분을 얘기한다. 이제 방아쇠를 당긴다. 그 에지 트리거링 플립플롭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하나 있고 이제 오늘 하게 될 것 중에 하나가 이 펄스라고 하는 개념에서는 펄스 트리거링이다. 이렇게 나눠져 있다. 자, 다시 한번 이 언클락드 래치하고 레벨 센시티브 래치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보고 그 다음에 다시 저희 그 뭐지 이 부품 설계는 조금 시간이 여유가 있으니까 에지 트리거링이 하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오늘 할 펄스 트리거링 방식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저희 그 래치라고 하는 거에 가장 기본적인 어떤 래치가 RS 래치 또는 SR 래치라고 하는 거라고 얘기했었죠. 자, 이렇게 생겼었어요. 우리 이제 그 노아 게이트를 쓰고 자, 이렇게 출력 부분에다가 다시 이렇게 나가게 만들었는데 이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출력이 다음 단계로 진행되게 하고 이렇게 피드백 라인이 있게 만들었죠. 그래서 입력이 이 두 개가 있고 출력이 두 개가 있는 걸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를 R, S 이렇게 붙였다. 자, 이렇게 생긴 이 그 이제 래치를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아무 기능이 없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unclocked 래치라고 부른다. 뭐 클락도 없고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unclocked 래치. 자, 여기다가 이런 기능을 하나 더 추가해서 레벨에서만 동작하게 하고 싶다. 이건 똑같이 Q라고 하는 거하고 Q 반대. 입력이 특별하게 1일 경우에만 동작하게 하고 싶다. 이렇게 되는 이 부분에서만 동작하게 하고 싶다. 이게 레벨 1일 때만. 레벨 1에서 동작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여기다가 이렇게 AND 게이트를 하나 더 쓰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에 레벨과 관련된 입력을 넣어주면 되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enable이라고 하는 신호로 넣어주자. 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쪽에 입력 하나는 R. 그다음에 이쪽 하나를 S라고 하는 걸로 써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레벨 1에서 동작하게 하고 싶으면 이 부분에 파란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을 그냥 쓰시면 되겠고 만약에 레벨 0에서 동작하게 하고 싶다. 만약 이렇게 레벨 0에서 동작하는 걸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여기다가 인버터를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네, 지금 인버터 쓰는 것이 아니라 레벨 1에서 하는 걸로 설계하고 싶다라고 하는 가정하에서 한다면 인버터 없이 이렇게 쓰셔야죠. 자, 그래서 이렇게 생긴 것들에 대한 것들을 그 심볼로 이렇게 낸드 게이트 이와 같이 노아 게이트만 가지고 만들려면 복잡하니까 이제 이런 거를 하나의 박스로 해가지고 만들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박스로 그냥 그릴 적에 말해서 심볼로 그릴 적에는 Q라고 하는 거하고 Q바가 있고 이 R과 S라는 입력이 있고 여기 enable 신호가 있는데 이때는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걸어주면 되겠다. 그러면 이때는 이렇게 됐을 때 이 지점에서 동작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얘기하는 거죠. 만약에 여기에 이렇게 동그라미를 그렸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역으로 이렇게 되는 이 순간에 얘는 여기서 동작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만드는 걸로 해서 저희 이 부분에는 그냥 직선 형태에 해당되는 걸로 보여주던지 아니면 여기다가 동그라미를 하나 더 그려서 어떤 모습인지에 대한 걸 가지고 냈을 때 이런 래치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레벨 센시티브다라고 부른다. 레벨 센시티브 래치. 아이고. 레벨 센시티브. 레벨에서 민감하게 동작하는 레벨 센시티브 래치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본다. 자, 심볼은 이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 자, 이렇게 생겼다라고 하는 걸로 해서 일단 래치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어요. 자, 그 다음에
이 플립플롭의 에지 트리거링이라고 하는 거는 플립플롭을 보게 되면 플립플롭은 이런 클락 중에 이 부분에서 동작 올라가는 순간 또는 떨어지는 순간에 입력값이 뭐냐, 요 순간에서 입력이 뭔지에 대한 거 요 순간에 요걸 가지고 결정을 해주는 그런 장치를 갖다가 플립플롭이다라고 하죠. 순간적인 동작이죠. 이건 순간에 대한 어떤 검사를 하는 결과고, 조금 전에 렛치는 순간이 아니라 어떤 기간 동안에 그 보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중에 하나가 에지 트리거링이다. 트리거링 플립플롭을 그냥 FF라고만 쓸게요. 그러면 아까 이렇게 생긴 게 뭐였냐면 렛치였죠. RS 렛치였다. 여기 조금 전에 또 이렇게 그렸을 때 L과 S를 이렇게 쓰고 이 부분에다가는 뭐를 썼었냐, 그냥 이 선을 연결하면 레벨 센시티브 렛치였죠. 여기다가 이런 걸 하나 더 썼어요. 클락이 들어간다. 그리고 클락이 들어가는 그 중에 하나는 그냥 들어가고 하나는 낫을 가지고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다. 그 엔드 게이트를 거쳐서 이렇게 만든 걸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이 부분을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이 부분을 갖다가 이 그 이 신호 탐지한다라고 해서 트랜지션 이제 그 탐지하는 장치를 넣죠. 그래서 이게 에지 탐지, 신호 그 어떤 탐지 기능을 하는 그 하드웨어의 어떤 논리 회로죠. 그래서 이렇게 만든 게 하나 들어간 게 에지 트리거링 플립플롭이다라고 해서 전 시간에 얘기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심볼로 그릴 적에는 우리가 어떻게 그리냐 하면 이 Q라고 하는 거 Q바 출력은 똑같고 그 다음에 R과 S까지 출력이 똑같고 클락이 이렇게 들어가는 데다가 아까는 레벨 이렇게 두면 레벨 센시티브 렛치였고 여기다가 이렇게 삼각형을 넣어주면 이거는 클락이 이렇게 올라가는 순간에 입력값이 R과 S가 뭐냐에 따라서 출력 Q와 Q바가 결정된다라고 하는 걸로 심볼로 이렇게 그려줍니다. 여기 삼각형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게 플립플롭이냐 렛치냐라고 하는 거를 아실 수가 있겠죠. 자, 이거 저번 시간까지 전주까지 여기까지 수업을 했었고요. 자, 이제 오늘 수업할 내용은 이 그 플립플롭 중에 마스터 방식이냐, 마스터라고 하는 거와 그 다음에 슬레이브 방식이다. 그래서 마스터 슬레이브 플립플롭이다. 또는 이걸 갖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펄스 기간을 가지고 쓴다 해서 펄스 트리거링이다. 펄스 트리거링 플립플롭이다 라고 하는 이름도 붙어요. 요거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펄스니까 하나의 이런 기간 동안에 보는 건데 이 중에 올라가는 순간과 내려가는 순간이 따르면 요 올라가는 순간에 동작하는 거하고 내려가는 순간에 동작하는 두 가지를 이렇게 하나를 합친 부분이다. 자, 이건 오화가 아니라 합쳤다라는 거를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앞쪽에 있는 걸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마스터라고 한다. 자, 영어로 쓸게요. 이거를 마스터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거 뒤에서 이거 쫓아오기 때문에 슬레이브라고 부른다. 여기 입력과 여기 출력이 이건 이제 지울게요. 여기 출력이 나가겠죠. 마스터의 출력이 이렇게 연결되고 또 제그 이 마스터의 출력이 Q하고 Q바가 있을 테니까 두 개에 해당되는 출력이 이렇게 연결되고 마지막 최종적인 이 출력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다. 여기 입력이 RS 그 다음에 Q바 이렇게 나온다. 그리고 여기는 뭐가 들어가냐면 이 신호가 이렇게 들어가겠죠. 클락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여기도 들어가고 여기도 들어가죠. 동시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하고 여기하고 어떤 다른 신호를 넣어주기 위해서 하나가 1인 동안에 하나는 0인 거. 그래서 이와 같이 뭐가 들어가냐면 인버터 회로가 하나 더 들어갔다. 자, 이런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어요. 여기 이걸 갖다가 그림으로 정확하게 그려보면 이렇게 되겠죠. 마스터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에 이런 그 이네블 신호와 관련된 것이 들어가는 거고 이 부분을 갖다가 이제 우리는 클락이라고 부르겠어요. 그러니까 앞에 이 그 이네블 신호가 있는
그 레치가 두 개가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레치 두 개를 가지고 설계해주는 이걸 이제 전체적으로 모습을 보게 되면 RS 레치인데 이 레벨 센시티브 레치가 두 개가 들어가 있다. 자, 이것도 레벨 센시티브 레치죠. 레벨 센시티브 레치다 하죠. 이것도 레벨 센시티브 레치, 레벨 센시티브 레치가 두 개가 있다. 자, 그러면 요거에 대한 모습은 이런 모습이 되겠다. 앞에 마스터 부분에 해당되는 거니까 똑같이 설치가 되겠죠. 자, 여기 출력이 이쪽 출력이 앞으로 다시 들어오고 여기 출력이 이렇게 전달되겠죠. 근데 이게 레벨 센시티브 레치니까 엔드 게이트가 이렇게 있고 이 부분을 하나를 R, 이 부분을 S 이렇게 쓰자. 입력 좀 길게 쓰고 자, 그 다음에 이 두 개를 이렇게 묶어서 아까 뭐를 썼었냐면 여기다가 이네블 신호라고 하는 이름을 썼었는데 이제 이네블이라고 부르지 말고 클락이라고 부르자. 여기는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앞쪽에 이렇게 생긴 부분을 만들었는데 이걸 뭐라고 불렀냐면 마스터라고 부르겠다. 뒤쪽의 부분은 이와 같이 똑같이 생긴 복제 형태인데 클락에 들어가는 신호만 이건 이제 어떤 신호냐면 여기가 이렇게 되는 이 상위 레벨 쪽에서 얘기죠. 자, 그래서 이거를 다시 똑같은 모습의 레벨 센시블 래치를 하나 만들어서 여기다가 이렇게 생긴 레벨 센시블 래치죠. Q가 있고 Q바가 있고 여기도 물론 Q가 있고 Q바가 있는데 그거에 다시 AND 게이트를 하나 이렇게 써보죠. 여기 출력을 이쪽에다 넣고 여기 출력을 여기다 넣고 그 다음에 이것도 레벨 센서를 했으니까 다시 묶어서 하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여기다가 그냥 쓰지 않고 이제는 낫 게이트를 써가지고 하자 이거죠. 여기다 이렇게 낫 게이트를 여기다 썼었는데 여기다 쓰고 이 부분에 출력 입력값을 이 부분에 입력값이죠. 이 선을 따다가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연결하자. 자,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왼쪽에 있는 마스터가 있고 오른쪽에 또 마스터가 이렇게 있죠. 그 슬레이브라고 하는 또 레치가 하나 있죠. 그래서 이쪽에 간다 해서 주와 종, 네, 종의 관계다라 해서 일단 이 그 앞에 마스터가 끝나고 나서지 따라오는 부분이죠. 이렇게 되는 부분이다. 근데 여기 그 게이트가 들어갔으니까 이건 언제 동작하냐면 이렇게 레벨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전체적인 동작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걸로 파형에 대한 걸 한번 보자. 동작 파형에 대한 거를 실제 저희 그 스코프라고 하는 걸로 찍어가면서 보면 훨씬 더 저희 그 보기 좋고 하겠지만 뭐 그럴 지금 환경이 아니니까 이렇게 보죠. 가정하기를 Q라고 하는 부분이 이렇게 나왔다라고 한번 해보죠. 제가 아까 이제 지워버렸는데 일단 이렇게 앞쪽에 있는 부분들이 지울게. 이거는 이렇게 쓰지 말자. 써야 되겠네. 조금 더 다시 한번 그려본다면 이 낫 게이트, 노아 게이트 두 개, 자 이렇게 생겼고, 그 다음에 여기 엔드 게이트가 있었고, 이거 이렇게 묶었죠. 그래서 마스터 방식이 있었고, 그 다음에 슬레이브가 자 똑같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었죠. 그리고 여기 엔드 게이트가 있었고, 여기 이렇게 들어간다. 그 다음에 이거 두 개 묶어가지고 클락이 들어간다. 여기 클락이 하나는 이렇게 올라가는 순간에서 여기는 내려가는 순간이기 때문에 여기다 낫 게이트를 썼다라고 얘기했었죠. 자, 그리고 여기가 R, 여기는 S. 자, 이 부분에 이제 번호를 붙여서 이거를 게이트의 G1이라 그러고 이걸 G2라 그러고 이걸 G3, G4, 그 다음에 G5, 5번, 6번, 7번, 게이트 8번이다 라고 하는 걸로 볼게요. 여기가 Q, 그다음 Q 바 이렇게 나옵니다. 자, 번호를 매겨 가지고 한번 보자 이거죠. 클락이라고 하는 거는 한없이
동일하게 이렇게 띄고 있는 걸 클락이라고 얘기하죠. 물론 부정기적으로 띄고 하죠. 사람 같은 경우 부정기적으로 뛴다 그러면 그거죠. 이게 협심증이다. 부정맥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듯이 그때는 좀 심각한 거죠. 하드웨어 장치, 컴퓨터의 하드웨어 장치나 모든 장치들도 마찬가지다. 자, 그러면 먼저 이렇게 레벨이 1인 레벨일 때 하고 한번 고려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 레벨이 0인 부분에 대한 걸 한번 본다 하죠. 그때 S라고 하는 거하고 R이라고 하는 입력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보죠. 자, 먼저 이 레벨이 1이 된 상태에서 여기가 이렇게 됐다고 한번 여기까지 1이 됐다고 가정하고 여기서 내려갔다라고 한번 하죠. 자, 이렇게 생겼다라고 한번 가정할게요. R은 반대되는 입력을 가졌다라고 가정해보죠. 이렇게. 여기 조금 아래로 내릴게요. 여기 R이었다라고. 자, 이렇게 생겼을 때 다른 게이트들은 어떻게 동작하는지 보니까 G3번에 해당되는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G3번은 여기서 이 점선 부분에 해당되는 걸 보게 되면 이렇게 해서 여기에 이 레벨이 1이 됐을 경우에 출력값, 여기서의 출력값은 이 S가 1이니까 여기 이제 출력은 1이 나와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걸로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출력값이 이렇게 결정된다. 그렇죠? 그래서 어디까지 나가냐면 이 부분까지 쭉 이를 때만 가니까 여기까지 가겠죠. 변화가 없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 그 G4에 해당되는 이 부분에 해당되는 거는 여기에 해당되는 출력값이 나오겠죠. 이렇게까지. 그럼 마지막 Q라고 하는 이 출력 부분에 해당되는 걸 보게 되면 이제는 이 파란색에 해당되는 이 부분에서 영향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순간에 입력값들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걸 보게 되는 거죠. 이 순간에 이 부분의 값하고 그다음에 이 부분의 값을 가지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Q3라고 하는 부분이 어디로 가냐면 G5로 들어가죠. 이게 이제 R과 S라고 하는 부분에 연결된 거하고 똑같으니까 리셋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이 1이 되는 거죠. 따라서 Q라고 하는 거 가정하기 한번 써보죠. 가정하기를 Q가 처음에 1인 걸로 가정 한번 해보자. 그러면 1이라고 하는 신호에서부터 출발해서 나가겠죠. 그랬다가 언제 내려가냐면 이 점선이 되는 요 순간에 여기가 1인 순간이니까 내려가겠죠. 자, 여기 이제 이렇게 쓸게요. 이때부터 내려가서까지 쭉 가는 이런 모습을 가서 마지막에 여기가 내려가게 될 텐데 그 순간까지 쭉 가는 거죠. 다가 다시 신호가 바뀌면 여기가 올라가든지 이런 모습을 갖게 돼서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하나의 그 주기가 되는데 클락의 주기 이 시간 동안에 저희가 출력값이 결정돼서 이렇게 0이라고 하는 값이 만들어지게 되죠. 그런 어떤 회로를 갖다가 우리는 그 마스터 슬래브 레치 마스터 슬래브 플립플롭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요거의 심은 이렇게 그리죠. 두 개를 쓴 거다. 그래서 이제 정리해 보면 마스터 슬래브 방식은 슬래브 플립플롭은 이거는 이 레벨 센시티브 두 개를 사용하죠. 하나는 클 올라간 요 순간에 계승된다. 만약에 마스터가 동작했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슬레이브가 동작하게 이때 그냥 이렇게 써서 마스하고 슬래브라고 하는 상태로 그냥 쓰고 그 두 가지의 레벨 센시티브 레치가 이렇게 연결돼서 만들어진 걸 한 덩어리로 만들고 여기에 클락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죠. 근데 이게 클락이 그 에지 트리거링하고 좀 약속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걸로 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와 같이 마스터 슬레이브 플립플롭이라고 하는 조금 전에 이거는 S 방식의 플립이 되는 거죠.
이거에 대한 동작은 이렇게 되겠죠. 동작은 R과 S라고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클락이 들어가는 걸로 입력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출력은 Q하고 Q 바라고 하는 걸로 출력이 얻어진다. 입력은 두 개니까 네 가지의 경우 수가 만들어질 테고 그리고 또 하나가 클락은 이렇게 어떤 구간을 가지고 얘기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구간에서 0영일 때는 원래 입력값이 그대로 반환하지 않았지. 이거 t 플러스 1이라는 시간에 대한 걸로 보자. 그럼 여기는 q의 t라고 하는 전 시간의 게 그 다음 시간에 연결되고 이것도 현 시간의 get이 다음 시간에도 연결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 좀 잘 안 보니까 지웠다가 다시 쓸게요. q의 t 플러스 1이다. 자, 그 다음에 그 s가 1일 적에는 이 부분이 1이고 이게 0이라고 하는 거고 r이 1일 적에는 여기가 0이고 1이 나온다. 그 다음에 1일 적에는 동일한 신호가 나오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원래 원하지 않는 신호죠. 그래서 이걸 갖다 보통 invalid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unstable이다라고 얘기하기도 한다. 자, 이게 1이니까 이 Q라고 하는 거 봤을 때 이건 set, 이거는 reset이라고 쓰고 그 다음에 전값이 그 다음 시간에도 그대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걸 갖다가 no change 또는 hold라고 얘기한다. 이렇게 생긴 것이 RS 렛치라고 하는 거에 제 그 RS 마스터 플립 그 플립 플롭이라고 하는 이 그 거의 동작을 얘기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요거의 이제 변형 형태들 RS 플립 플롭 또는 RS 렛치라고 하는 걸 JK 플립 그 JK 렛치라고 하는 걸로 변형도 하고 D 렛치라고 하는 걸 변형하듯이 이 플립플롭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마스터 슬랩 방식에도 변형 형태가 만들어지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변형할 거냐 두 개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때 변형 형태 JK 마스터 슬랩 플립플롭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 JK라고 하는 이 플립플롭인데 마스터 슬래브 방식이다 하는 거죠. 그러면 앞에 있는 그 레벨 센시티브 래치가 있고 그 다음에 뒤에 레벨 센시티브 래치가 있죠. 이게 RSQ 바 RSQ 바 이렇게 생긴 두 개의 그 레벨 센시티브 래치가 있죠. 이제 이거는 그 레벨 센시티브 래치 중에 여기다가 엔드 게이트를 이렇게 하나 바깥쪽에 쓴다라고. 그리고 이쪽에 뭐가 들어갔냐면 이네블 신호가 이렇게 들어갔다라고. 여기 입력이 이렇게 있죠. 그리고 여기에 엔드 게이트를 바깥에 하나 더 쓰는 거예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 부분을 출력 값으로 쓴다. 그랬을 때 이 그 R과 그 뭐 이렇게 바뀌게 되는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걸 보통 여기다가 J를 쓰고 여기다가 K를 쓰죠. 그래서 그 부분에 해당되는 걸 쓰면 되겠고 이 부분에다가 클락을 넣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클락을 여기에 들어가고 여기 하나 따와서 이 부분에다가는 낫을 이렇게 써주면 되겠다. 여기까지 됐고 그 다음에 이 출력 부분 Q 부분을 아래다가 Q바 부분을 여기다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다. 조금 이건 이제 좀 바뀌었는 이제 그뭐 여기 그 출력값을 이렇게 돌려서 넣어주죠. 근데 이제 제가 이거 좀 실수했네. 여기 순서가 여기 요 위에가 J예요. 그다음에 여기는 K가 돼서 이 보통 이제 그 RS 래치하고 좀 달리 J하고 K의 위치가 좀 바뀌어서 여기다가 엔드게이트 출력을 여기서 이렇게 따옵니다. 그래서 이거 Q 바라고 하는 쪽에서 이렇게 따서 쓰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게 좀 모양이 안 좋으니까 이렇게 그리고 이게 엔드 게이트고 이게 J라고 하는 걸로 쓰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것도 조금 지워서 선을 지우고
여기다가 K를 쓰고 여기 이게 이 되돌아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해당되는 거는 이렇게 해서 Q 부분에다가 연결해서 쓰면 되겠습니다. 이게 JK 마스터 슬레이브 플립플롭에 대한 동작 그 회로가 되겠고 J와 K에 해당되는 입력값에 따라서 그 다음에 그 입력하고 클락에 따라서 출력값이 결정되죠. 그 출력은 시간의 함수로 나타내기 때문에 시간을 이와 같이 가로 안에 넣어주자. 입력이 두 개니까 00, 01, 10, 11 해서 네 가지 경우수가 있다. 그리고 클락은 이와 같이 구간에 대한 거다라는 구간을 이렇게 그냥 적어주죠. 똑같아요. 이거는 이렇게 해서 불변 no change고 그 다음에 이 K가 이제 그 리셋에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J가 리셋에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이 토글이다라고 얘기했었죠. 이건 토글 이거는 리셋 이렇게 저희가 동작한다 라고 하는 걸로 해서 JK 마스터 슬래브 플립플롭에 대한 동작은 이 그 레벨 센시블 래치를 두 개를 엮고 이 바깥에다가 이 엔드 게이트 이와 같이 엔드 게이트 그다음에 이 엔드 게이트 그리고 낫 게이트가 들어간다 라고 하는 걸로 설계가 된다 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다른 이제 그 변형 형태가 D 마스터 슬레이브 플립플롭이다 라고 하는 거죠. D라고 하는 건데 그냥 플립플롭이 아니라 마스터 슬레이브 방식이다. 마스터 슬레이브 방식은 레벨 센시블 래치 두 개 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기가 R이라고 하는 거와 S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Q, Q바, R, S, Q, Q바 이렇게 됐다. 여기다가 뭐가 들어가냐면 이네블이 더 들어간다라고 얘기했었죠. 근데 여기 이네블은 나실 때 동작하는 이네블이다. 근데 이거 합쳐가지고 동작할 거니까 이렇게 써보자. 그러니까 나실 때. 그럼 여기는 반대되는 신호를 넣어주면 되겠죠. 그거 갖다 입력을 D라고 하는 걸로 써주면 되겠다. 그 다음에 클락이 들어가는데 클락이 이와 같이 여기 이네블 신호에 여기에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이쪽 이네블 신호에는 not을 통해서 들어가게 해라. 그 다음에 이 출력 값들을 나오는 걸 입력에다 넣어주면 된다. 자, 여기 바로 뭐냐면 마스터 슬레이브 방식의 D 방식이다 라고 하는 거. 자, 이거는 똑같으니까 그뭐 쓸 필요는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써보죠. 이렇게 됐다. 입력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0하고 1밖에 없는 경우죠. 이때 클락이 0에서 1로 올라가는 레벨 또는 요 레벨에서의 구간을 얘기하는 거다. 그냥 편의상 이렇게만 써요. 그리고 0일 때는 입력이 0 값이 조금 있다가 나가고 반대되는 신호. 이러면 이렇게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딜레이라고 하는 이거는 D는 딜레이에서 나왔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변형 형태가 T라고 하는 거다. T 마스터 슬레이브다. T는 토글에서 나왔다. 토글은 한 번 누르면 1, 또 한 번은 0, 1, 0, 1 이렇게 바뀌는 걸 얘기한다. 그러니까 이 J 약간 변형한 거. 다시 말해서 입력을 하나로 그냥 묶어버린 경우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R과 S, R과 Q, Q바. 그래서 이거는 그냥 RS H다였다면 여기다 불소가 하나 들어가면서
레벨 센시티브다라고 하는 거였죠. 입력이 이렇게 세 개가 있는 거죠. 출력이 있고 여기 출력이 있고 이렇게 생긴 거였다. 이런 제그 이 두 개 레벨 센스 레치에다가 이 JK 하듯이 이렇게 입력을 하나 묶고 이 두 개의 출력 부분, 입력 부분에 해당되는 걸 하나로 묶어서 여기를 토글에 해당되는 입력 신호 T라고 하는 걸로 넣어주자. 그리고 그 들어가는 걸 갖다가 이렇게 묶어서 써서 썼죠. 그래서 여기 Q라고 하는 거 Q 바가 있고 이게 잘못했었나? 이 Q 여기 직정으로 연결하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클락 부분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클락에 여기에 하나는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낫 게이트를 통해서 들어가게 만들면 되겠네요. 그리고 이 Q에 해당되는 부분과 이 부분에 해당되는 걸 갖다가 이렇게 엮어서 만들면 이 T 렛치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죠. 동작은 입력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됐고 클락은 구간을 나타낸다라고 얘기했죠. 자, 0일 때에는 변화가 없었어요. 그리고 1일 때에는 반대되는 값이 이렇게 나간다라고 얘기했었죠. 자, 이렇게 되는 걸 갖다가 이 T 마스터 슬래브 플립플롭이라고 얘기한다. 자, 그런데 쓰다 보게 되면 항상 제그 리셋이라고 하는 걸 만들고 또는 셋을 초기화 시켜주고 싶을 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그 렛치 또는 플립플롭이든 간에 이제 특히 플립플롭의 경우 플립플롭이라고 하는 건 다 제 그 클락에 동기화 되는데 여기다가 뭐를 더 추가하냐면 비동기 입력을 넣어준다. 입력을 신호를 하나 더 넣어준다. 근데 이 비동기 입력이 뭐냐 하면 초기화 시켜주기 위한 어떤 조건으로 셋 또는 리셋에 해당되는 걸 넣어준다. 신호에 대한 걸 넣어줘서 동작하게 하는 이런 장치를 이 플립플롭에다 더 추가하려고 한다. 어떻게 만드는지는 보다는 오늘은 저희 그 동작에 대한 것만 가지고 보죠. 자, 이게 에지 트리거링이다라고 하는 걸로 에지 트리거링 에지 트리거링 방식의 이 RS 래치 RS 플립플롭이다라고 하는 걸로 보죠. 그럼 여기 R과 S라고 하는 입력이 있고 그 다음에 클락이 여기 이렇게 되는데 그때는 이렇게 삼각형을 써준다 그랬죠. 여기 클락. 그 다음에 Q라고 하는 출력과 Q바라고 하는 출력이 이렇게 나간다. 자, 여기다가 뭐를 하나 더 썼냐 하면 뭐 이건 이제 그 인버터가 들어가기도 하고 안 들어가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 많이 인버터를 써요. 그래서 여기다가 셋이라고 하는 입력이 들어가는 이런 저희 그 신호선을 하나 더 달아 놓기도 하고 때로는 여기다가 이렇게 리셋이다라고 하는 걸 하나 써준다. 근데 이게 다 뭐냐면 비동기 동작한다. 클락하고는 무관하다.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 클락과는 무관, 클락 동작과는 무관하다는 거죠. 무관하게 입력값에 따라서 언제든지 출력값이 결정되는 그런 장치를 갖다가 비동기 이 그 신호를 갖고 있는 플립플롭이다. 그래서 비동기 신호가 있는 에지 트리거 방식의 RS 플립플롭의 경우에 대한 거다. 자, 그럼 이런 거에 대한 동작을 한번 이 신호 가지고 한번 볼게요. 클락에 대한 동작은 한없이 땡떡 띡떡 틱떡 이렇게 이 시계가 움직이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동작하겠죠. 똑딱똑딱거리고. 이와 같은 상황을 한번 가정하고 한번 보죠. 여기서 R이라고 하는 신호가 이때 이렇게 됐다고 가정하고 S라고 하는 신호가 뭐 여기 올라갔다고 가정하고 반대로 된다라고 가정해보죠. 여기서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된 경우에 Q라고 하는 거의 출력은 이 현재 제 올라가는 요 순간이다라고 하는 걸로 본다면 Q라고 하는 값에 따라서
이 값이 결정된다. 그래서 여기가 s가 1이니까 여기 0이었다면 이 순간부터, 요때부터, 요 순간에서 요 값, 요 순간에서의 요 값을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1이라고 하는 신호값이 얻어졌다. 이렇게 얻어져서 q 값이 이렇게 가고 있었어요. 여기 쭉 가다가 만약에 q 바라가는 값은 그렇다면 반대되는 값을 나타나겠죠. 자, 그리고 여기가 1인 0이고 여기가 1이니까 계속 이 신호값은 쭉 가고 있을 거라고요. 어디까지 가냐면 요 지점까지 계속 이 신호값이 가는 게 원칙인데, 만약에 여기다가 리셋 신호라고 하는 부분을 하나 더 넣었다. 리셋이라고 하는 부분이 들어갔다라고 하면, 물론 리셋과 셋이 동시에 같이 신호가 들어가게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리셋이라고 하는 신호가 들어갔을 때 출력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걸 한번 보죠. 리셋 신호가 가만히 있다가 이쯤 와서 여기가 이렇게 되는 이 순간에 탁 튀어서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됐다라고 가정하죠. 그리고 셋 신호는 뭐죠? 한참 있다가 갔다가 할까요? 하면 여기서 클락하고 관계없이 이 순간에 셋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된 요 순간에 이게 제 그 클락이 리셋이 되는 거구나. 이제 제 그 만약에 인버터가 없다라고 하는 이렇게 생긴 거 여기 리셋이다라고 하는 게 들어갔다라고 하고 여기 셋이 들어갔다라고 해서 이 그 이를 때 동작한다라고 하는 걸로 가정한다면 이게 리셋이 됐으니까 요 순간부터 무조건 클락과 관계없이 1이네 여기서 또 0으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와 동시에 이거는 1로 올라가게 되죠. 자, 이런 모습을 갖게 된다. 자, 그래서 어디까지 가냐면 여기서는 또 리셋이 셋이 1이 돼 버렸죠. 그래서 셋이 1이 되니까 이 부분까지는 쭉 가다가 여기서 1이 나오는 이 순간에 다시 이게 1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이제 비동기 동작한다는 건 클락과 관련 없이 이런 동작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 이 리셋에 따라 셋이라고 하는 거에 따라서 여기가 0에서 1로 이렇게 바뀌는 이런 클락과 무관하다. 클락과 무관한 어떤 이 동작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 그 클락과 무관한 동작 입력 부분이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고 이걸 갖다가 이 비동기 신호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이걸 왜 했느냐? 물론 저희 그 우리 이 주기억 장치에 이 래치라고 하는 거나 플립플롭이라고 하는 걸 넣어서 주기억 장치를 만들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공간을 굉장히 많이 차지하겠죠. 부품 하나가 엔드 게이트만 해도 그 트랜지스터가 입력 2개짜리면 4개가 만들어지는 게 일반적이에요. 입력 곱하기 2배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 그렇게 만들지 않는데 뭐 S램 같은 경우는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보다는 이런 그 메모리 장치들은 지금 하게 되는 순차회로라고 하는 거를 만드는 데 쓰이는 거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하게 될 건 뭐냐면 이제 9장으로 있는 동기화를 갖고 있는 거. 동기를 갖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클락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마스에 맞춰서 동작한다. 그래서 우리 책에서는 순서 동기화 순서 논리회로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는 이걸 갖다 다른 사람은 순서라고 하는 말고 순차라고 하는 말로 용어가 조금 더 통일이 되지는 않았다. 일반적으로 동기화라고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비동기라고 하는 말을 쓰게 되죠. 이걸 갖다가 synchronous. 그 다음에 이거 반대된다 그래서 asynchronous. 이렇게 만듭니다. 어느 게 더 좋으냐라고 하는 거는 그때그때마다 제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얘기는 할 수는 없지만 만약에 회로가 굉장히 복잡해지고 힘들어진다면 이 비동기가 더 좋을 수도 있겠죠.
이제 이게 설계하기는 조금 더 어렵다. 구현은 뭐 똑같고 설계가 좀 어렵다는 게 뭐냐면 이 최적화하고 뭐 하는데 좀 더 복잡함이 들어갔다. 그다음에 동기화라고 하는 거는 누구 하나가 이 이렇게 구령을 붙여주게 되면 발을 딱딱 맞춰 걷는 것처럼 이 그 뭔가 하나 그 마스터라고 하는 게 있어서 마스터 클락이 있어서 거기에 맞춰 동작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와 같은 구조인데 여기에 대한 이런 동기냐 비동기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모델을 제시했는데 그게 누구냐 하면 허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제시했어요. 그래서 허프만 모델이다라고 이렇게. 허프만 모델에 대한 모습 하나 보죠. 동기식을 보게 되면 일단 이거 저장을 해야 되겠죠. 클락이라고 하는 걸 보게 되면 기억 장치가 이렇게 있고 이 기억 장치가 뭐냐면 일반적으로 플립플롭이라고 하는 걸 쓴다. 자, 여기에 입력 값들이 이렇게 들어가요. 이게 외부 입력이죠. 그 다음에 출력들이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건 출력이 나가는데 실제 나간다 그래서 이 전구에 불이 들어온다든지 하는 그런 기능들을 만들기 때문에 이 입력에서 출력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이런 회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조합 회로라고 얘기하죠. 이 조합 회로의 일부분이 다 그 기억 장치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기억 장치에 또다시 이 출력 부분이 입력 부분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여기에 뭐가 더 들어가냐면 이렇게 클락이 들어간다. 그래서 이 기억 장치가 하나 더 들어가는 이런 장치인데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클락이 들어가는 그 클락이 일반적으로 이런 상위에서 상향할 때 또는 하향할 때 동작하는 이런 장치를 갖다가 뭐냐면 동기식이다라고 불렀죠. 여기는 조합회로를 포함하고 있다라는 걸로 보시면 되겠고 여기 해당되는 것은 일반적인 플립플롭을 사용한다. 렛치를 써도 되긴 하지만 플립플롭이 그 클락에 따라 동작하기는 훨씬 동기화 맞추기 좋다. 반면에 비동기식은 이렇게 생겼어요. 좀 전에 했던 대로 입력이 이렇게 있는 이 부분 이걸 갖다 외부 입력이다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출력들이 이렇게 나가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외부 출력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장치들에다가 여기도 마찬가지 이 기억 장치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여기 그 나오는 일부분의 출력을 기억 장치로 들어가게 하고 기억 장치에 저장됐던 내용을 다시 입력으로 쓰겠다.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의 회로를 뭐라 하냐면 조합 회로라고 부른다. 그리고 여기는 그냥 순서의 기억 장치만 있죠. 클락이 없죠. 여기는 마스터 클락은 없다. 자, 이런 형태를 가지고 모델을 제시한 사람이 이 허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됐는데 이 동기식이 좋으냐 비동기식이 좋으냐는 각자 제 그 취향에 따라서 또는 그 환경에 따라서 틀리고 이 일반적으로 동기식이 설계하기가 좀 쉽기 때문에 동기식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얘기한다라는 걸로 보면 되겠어요. 먼저 동기식에 대해서 하고 시간이 되면 비동기식을 하는데 보통 비동기식은 책에 나와 있는 경우들도 있고 없는 경우들도 있어요. 보통 교과서들이 대학원 과정에서 주로 다르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우리 조합회로라고 하는 거에 대한 조합회로라고 하는 걸 보게 되면 이 동작을 표현할 적에는 뭘 가지고 표현했었냐 하면 진리표 가지고 표현했죠. 물론 진리표를 조금 고쳐서 논리식으로 나타내도 됐어요. 반면에 순서 회로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제 동작을 표현할 거냐 하는데 진리표 가지고 표현할 수가 없다. 이제 조합회로의 대표적인 경우가 뭐가 있었냐면 우리 전 시간에 했던 것처럼 가산기, 덧셈 장치와 같은 것들이 있었고 조합회로 순서회로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현재 인원이 몇 명이냐 내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이 동전이 몇 개 있느냐라고 하는 걸로 보자. 그럼 동전이 5개 있다가 하나 썼으면 이 4개로 빠지겠죠. 그래서 그 동전의 개수를 하나하나 셌다 줄였다, 또는 방에서 사람이 몇 명, 뭐 100명 있었는데 한 명이 더 들어오면 늘어났다 빠졌다니까 사람의 인원수를 체크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런 것들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카운터였다. 카운터라고 하는 건 현재 인원을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죠. 이와 같이 이 조합회로는 진리표로 표현할 수 있는데 순서회로는 진리표로 표현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뭘로 나누냐면 현재 상태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걸 상태를 갖다가 알고 있어야 되겠죠. 몇 명이 지금 있는지, 그 다음에 이 다음에 이제 인력이 들어올 건지 말 건지 그런 걸 나타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태를 나타내는데 그걸 그림으로 나타낸다 해서 상태도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림으로 나타내면은 종이에다가 연필과 뭐 펜으로 쓴다라면 쉽겠지만 컴퓨터로 나타낸다면 그림 그리기가 조금 애매모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표로 나타낼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하나는 상태표라고 하는 걸로 나타난다. 상태도는 영어로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이다. 상태표라고 하는 거는 그렇다면 스테이트 상태를 나타내는 테이블이다라고 하는 거에 따른 거다. 자, 이렇게 된 과정에서 이제 순수하게 그 순차회로라고 하는 순서회로에 대한 보도록 하죠. 순서회로. 순서회로에 대한 동작 표현에 대해서 보자. 아까 얘기한 대로 상태 도라고 하는 거와 상태표라고 하는 걸로 나타낼 수 있겠다. 그죠? 상태도라고 하는 거에 대한 예를 가지고 한번 보죠. 이걸 갖다가 이제 이런 경우를 보죠. 내가 카운트를 할 수 있는데 손가락으로 세 가지만 센다. 하나, 둘, 셋, 다시 0. 그래서 0 다음에 하나 증가하면 1, 1 다음에 또 2, 2 다음에 3, 다시 3 다음에 4가 아니라 이렇게 되더란다. 이런 카운터를 뭐라고 하냐면 링 카운터라고 불러요. 링 카운터. 이런 링 카운터에 대한 거를 모습으로 나타낸다면 어떻게 동작할 거냐. 이거에 대한 동작을 표현해봐라. 그러면 진리표로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그럼 지금 이렇게 생긴 모습을 가지고 나타내야 되니까 그거를 그림으로 나타내보자. 그래서 이걸 그림으로. 첫 번째,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보자. 이 그림이라고 한다 그래서 상태를 나타내는 그림이다. 상태 도달. 그러면 이거는 뭘로 표현하냐면 그림을 나타내니까 상태라고 하는 게 있어야 되겠죠. 상태. 어떤 상태인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입력은 어떻게 될 건지라고 하는 걸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 다음 상태로 이렇게 바뀌는데 그냥 막 바뀌는 것이 아니라 입력에 따라 바뀌겠죠. 또 뭐가 있냐면 거기에 따른 출력이 나타나야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입력과 출력만 갖추고 나타냈을 때는 그 진리표를 표현할 수 있는데 상태라고 하는 게 하나 더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표현하는 게 상태 돌아가는 거다. 링 카운트라고 하는 거에 대한 그림을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0에 1, 2, 3, 다시 0. 이런 링 카운트에 대한 거에 대한 상태를 한번 보자. 그러면 상태는 어떤 종류가 있냐? 상태 종류에부터 먼저 정리를 한번 해보자. 그러면 아무도 안 들어와 있는데 카운트가 제 초기화되어 있는 상태 0이라고 하는 0 상태가 있죠. 상태 0. 또 뭐가 있냐면 하나가 들어가는 1이라고 하는 값을 갖고 있는 상태. 그래서 상태 1. 그다음에 2가 되는 상태 2. 그 다음에 3이라고 하는 상태 이렇게 되죠. 그래서 0, 1, 2, 3, 0. 물론 이 카운터가 이 3까지만 센다면 3개만 있다면 0, 1, 2, 그 다음에 다시 0으로 가야 되는 게 맞죠. 근데 하여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 그러면 상태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그 표현은 동그라미로 나타내 보자.
상태 표시는. 그 다음에 입력이라고 하는 거를 나타내야 되겠는데, 입력은 이런 상태에서 이런 상태로 전환이 될 때 되는 거죠. 뭐에 따라서 한 명 더 들어왔더니 사람이 늘어난 거다 라고 한다면 그게 입력값이다. 그래서 여기 입력에 해당되는 걸 이렇게 넣어주자. 그 다음에 또 그 입력에 따라서 뭐가 만들어지냐면 출력이 결정되는 거죠. 바뀌면서. 따라서 여기다가 이렇게 슬래시를 하고 출력이라고 하는 걸 표현해 보자. 이렇게 나타내 보자. 그러면 요와 같은 경우에 링 카운터가 이렇게 됐을 경우에 이 0, 1, 2, 3하고 난 다음에 출력이 여기서 전구에 불이 들어온다. 전구 온이다 라고 하는 걸로 나타냈다라고 한번 해보자. 여기는 off 상태였다. 이제 전구 off. 이렇게 됐다면 상태가 몇 가지 상태냐면 0이라고 하는 상태가 있죠. 그래서 state라고 하는 거에 0, state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어떻게 또 변할 수 있냐면 state인데 상태가 1인 상태로 바뀔 수가 있겠죠. 그리고 상태 2라고 하는 걸로 바뀔 수 있겠고 상태 3이라고 하는 상태로 바뀔 수도 있겠다.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거죠. 근데 언제 바뀌냐면 입력값에 따라서 바뀌죠. 여기 입력값을 우리가 이 딱딱 누르는 스위치였다라고 하는데 입력을 예를 들어서 X라 그러고 출력을 Y라고 하는 걸로 나타낸다라고 하죠. 그럼 이 부분이 X가 될 때고 이 부분이 Y가 되겠죠. 그럼 가만히 있으면 상태가 안 변하죠. 따라서 안 변했을 땐 이렇게 자기 상태가 갈 거다. 그래서 X가 0일 때 Y가 0이 되겠지. 뭐 이렇게 된다를 가정하자. 이거 꼭 0이 되는 건 가정이에요. 자, 이거 가정이에요. 가정. 그 다음에 0에서 1로 바뀌었다는 거는 입력이 들어왔던 입력이 어떤가 맞던 출력은 아직까지 안 나왔다라죠. 다시 가만히 있으면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야 되겠죠. 따라서 입력이 없다는 죠. 출력도 없다라고 가정하여서 1에서 2로 바뀌었다는 것은 입력이 있다는 얘기다라고 하는 걸 가정하면 여기 이렇게 됐다. 또 상태가 이렇게 됐다는 얘기는 입력이 없을 때 3에서 이 2에서 3으로 가는 것도 입력이 있으니까 상태가 바뀌었겠죠. 이렇게 됐다로 가정하자. 3에서 0으로 다시 원위치로 되돌아갔다 입력이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때 출력이 1이 나온다라고 하는 가정하에서 이렇게 해보자. 자, 이같이 이런 하나의 모습은 그냥 하나의 예예요. 예 가정. 이렇게 생긴 모습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상태도라고 얘기합니다. 자, 물론 여기서 보게 되면 이와 같이 0, 그 다음에 1, 2, 3. 근데 우리는 이와 같이 0, 1, 2, 3이란 말 안 쓰죠. 이걸 다 뭘로 나타내냐면 이거를 이진수로 나타내야 되겠다. 이진수로 나타내니까 그 이진수로 나타내는 건 조금 이따가 얘기하도록 하죠. 자, 그러면 이런 모습을 한번 상상하시면서 다음 페이지 넘어가요. 자, 여기가 다시 한번 그려보면 0, 1, 2, 3, 0이라는 상태가 있었고 그 다음에 1, 3, 0 이렇게 나왔죠. 0. 자, 이렇게 됐었다. 자, 0이라고 하는 상태 0이라고 하는 건 이진수 나타냈을 때 00이라고 하고 1이라고 하는 상태를 갖다가 이진수로 표현했을 때 이렇게 표현해 보죠. 1은 01로 2는 10으로 그 다음에 3은 11로 자 이것도 저희 이렇게 된 거 갖다가 뭐라 하냐면 어사인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여기가 아까 0이었으니까 00이라고 쓰면 되겠죠. 이진수로 그 다음에 여긴 01 10 11로 표현해 그리고 이렇게 됐었어요. 자, 여기서 돌아가는 게 x라고 하는 건 앞에다 그냥 쓰는 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x니 y니 하는 거 다 빼고 그냥 쓸게요.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됐었냐 하면 0이고 여기가 0이었고 출력도 0인 상태죠. 입력이 1이고 출력이 0인 상태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입력이 0이고 출력도 0이었죠. 그래서 이 앞부분을 뭐라고 얘기했냐? 앞부분을 x라고 하는 입력이다.
이거 화살표 이쪽 쓰고 이걸 x라고 하는 입력이고 이 뒷부분을 y라고 하는 출력이라고 하는 걸로 표현해 보자. 그리고 그때 구분을 슬래시라고 하는 걸로 나타내 보자. 입력 00이라는 상태는 입력이 안 들어왔을 때 출력지 0이라는 상태였죠. 그리고 여기서 1에서 2로 상태 바뀌려면 입력이 1이고 출력이 0. 여기도 입력이 1이고 출력이 0. 이렇게 해서 입력이 0이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가정했어요. 제가. 자, 이런 모습을 가지고 나타낸 게 상태도였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이거를 표로 나타낸다면 어떻게 하라고 하는데 상태도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다 하죠. 이제 이진수로 나타내기 전에 그냥 쓴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러면 이거는 표로 나타낸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현재 상태가 있고 현재 상태가 있고 현재 상태가 그 다음에 뭘로 바뀌냐 하면 다음 상태로 바뀌는데 그게 뭐에 따라서 바뀌냐면 입력에 따라서 바뀌죠. 입력은 뭐라고 하냐면 X라고 하기로 했어요. 그랬더니 그거에 따라서 다음 현재 상태 여기서는 다음 상태가 되는 거죠. 다음 상태가 이렇게 변합니다. 그때 뭐가 만들어지냐면 출력이 결정되는 거죠. 출력을 Y라고 하는 걸로 써보죠. 자, 이게 바로 뭐냐면 이런 모습의 제 그 표를 상태표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아까 이 이진수를 바뀌기 전에 그냥 말로만 쓴다면 0이라고 하는 상태, 0 상태가 있었죠. 상태 0에서 입력이 0이면 자기 상태 그대로 갔었죠. 0. 상태 0이라고 쓸게요. 뭐 0 상태라고 쓸까요? 출력은 0이었죠. 이렇게 자기 자신이. 현재 0이라고 하는 상태에서 입력이 1이 들어오게 되면 1이라고 하는 상태로 가죠. 그래서 1이라고 하는 상태로 간다. 그때 출력은 뭐였냐면 0이었죠. 이렇게. 그래서 00이라고 하는 0 상태에서 이렇게 2라고 하는 상태로 바뀌는 과정에 대한 걸 썼다. 현재 상태가 또 1인 경우에 대해서 한번 보자. 요걸 기준으로 보는 거죠. 이럴 때 입력이 0이면 자기 자신을 갖죠. 그래서 이들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출력은 0이 나온 걸로 가정했다. 또 현재 상태가 1이었을 때 입력이 1이면 다음 상태죠. 2라고 하는 상태로 이렇게 출력을 뭘로 가정했냐면 0으로 했다. 이거 가정이라고 해요. 이제 이거 보면 나중에 이거 왜 이렇게 됐냐고 여쭤보시는 분이 있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다음에 이게 지금 기준에서는 2라고 하는 상태가 현재 상태라고 하는 가정하에서 입력이 이때와 1일 때가 있죠. 입력이 0일 때는 이렇게 화살표가 자기 자신으로 가서 이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죠. 그리고 출력은 0이 된다. 또 이 상태에서 입력이 1일 적에는 3이라는 상태가 죠. 입력이 1일 때. 그래서 출력은 0이 나오고 1, 2라는 상태가 나니까 그걸 갖다 3이라고 얘기했어요. 이렇게. 마지막 현재 상태가 3인 경우에 대한 게 있죠. 3 상태에서 입력이 0인 경우와 입력이 1인 경우가 있었죠. 현재 0인 경우는 자기 상태를 그대로 갖고 그 다음에 출력값이 0이었다. 또 현재 상태가 3이었을 때 입력이 1이면 0이라는 상태로 가죠. 0 상태로 가고 그때 출력을 1이 나오는 걸로 가져다. 이게 바로 하나의 표니까 이걸 갖다가 상태표라고 얘기한다. 상태표.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0 상태, 1 상태, 2 상태, 3 상태 이런 식으로 이 그 말로 써주실 수가 없으니까 이진수로 표현해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이때 0은 뭘로 바꿔서 써주면 되냐면 00이라고 하는 걸로 표현해 주면 되겠다. 이거는 지우고 0 상태로 쓰지 말고 00이라고 쓰자. 그 다음에 여기도 00이라고 쓰지, 0 상태라고 쓰지 말고 이진수로 00이라고 쓰자.
그래서 이진수를 00이라고 쓰죠. 0 상태에서 이것도 마찬가지 지우고 0 상태니까 이진수로 00이라고 쓰고 1 상태니까 그거는 01이라고 쓰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지우고 01이라고 쓰자. 이것도 01이라고 쓰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이걸 01이라고 쓰자. 이거 01, 그 다음에 2니까 10이라고 쓰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걸 지우고 이건 01, 이건 10. 2니까 1010이 되겠죠. 그래서 그 이진수를 다 바꿔 쓰면 돼. 바꿔서 대신해서 써주시면 끝이다. 여기는 10, 여기는 11. 여기도 10, 여기는 11. 3, 3이니까 다 11이 되겠죠. 마지막 여기 3에서 0으로 가는 거다. 그래서 이거 지우고 이거 지우고. 이거는 3이니까 11. 이건 0이니까 0. 이렇게 표현돼서 완성이 된 게 완벽한 상태표라고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이렇게 표현된다라고 하는 것까지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하나를 나타낸 게 두 비트를 나타냈죠. 그래서 앞자리하고 뒷자리 또는 왼쪽하고 오른쪽 자리를 나타내서 이거를 좀 구분해서 이 부분을 이거 앞쪽에 있는 걸 다 현재 상태니까 이렇게 표현해줘. 현재 상태 뭐 보통 Q라고 썼는데 그냥 A라고 한번 써볼게요. 이거는 앞자리니까 A의 1번 자리에 T, 이거는 A의 0번 자리에 T라고 한번 이름 붙여도 되겠죠. 이거는 다음 상태니까 A의 1번 자리에 T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걸로 표현해야 될 테고, 이 뒷자리는 이게 0번 자리에 T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걸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실제 여기다 쓸 적에는 이렇게 써주는 것이 훨씬 더 완벽한 어떤 모습이 되겠다. 여기다 현재 다음 상태라고 하는 말을 써주는데 그 말을 써주는 것보다는 우리가 이렇게 써주면 더 좋지 않겠냐. 여기다가 A의 1번 자리고 T 플러스 1, T 그리고 여기가 A의 1번의 현재 값, A의 0번 자리의 현재 값. 그 다음에 요거는 A의 1번 자리인데 T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거고, 요거는 0번 자리에 T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거 써주시고, 요거는 입력 X, 요건 Y만 이렇게 써주셔도 되겠죠. 여기가 말로 쓴다면 현재 상태, 현 상태, 현 상태. 잘 안 보이네. 여기다가 좀 더 써준다면 현 상태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현재 상태, 현 상태. 그다음 여기는 지우고 다음 상태. 입력. 여기는 출력. 이렇게 해서 하나의 표를 만들면 되겠다라는 거죠. 자, 이제 이걸 왜 제그 이 A 뭐 여기 그 아래 첨자를 왜 달았느냐? 그건 이제 지금 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했다. 자, 그러면 요거 하나만 더 하고 끝낼게요. 우리가 이 그 플립플롭이든 레치던 하는 그런 기능들을 많이 봤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를 하나 이 그 순체를 할 적에는 필요한 게 여기표라고 하는 거를 이용하게 돼 있어요. 이 여기표라고 하는 거는 뭐냐 하면 이 현재 상태에서 이 다음 상태로 전환하기 위해서 이 장치에 들어가는 장치에 입력과 입력을 나태는 표를 갖다가 여기표라고 얘기해요.
이걸 나타내는 표다. 그러니까 그 레치에 참고로 RS 레치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또는 RS 플립플롭에 대해서 한번 보자. RS 경우. RS 플립플롭의 경우를 보게 되면 이거의 동작은 다시 한번 써본다면 입력이 R과 S가 있고 출력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이게 다 뭐냐면 다음에 해당되는 출력이죠. 다음 시간에 대한 출력. 이게 이 플립플롭의 클락을 빼고 그냥 써보자. 그럼 여기 나오는 거는 현재 값이 다음에 나타난다 해서 시간의 함수로 나타낸다라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1, 0, 0, 1 그리고 이 부분은 이렇게 안 쓴다라고 하는 가정에서 보죠. 자, 이게 뭐냐면 동작에 되는 거다. 한다면 여기표라고 하는 건 뭐냐? 동작표는 여기표라고 하는 건 현재 값이 다음에 어떻게 바뀌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값이라고 하는 거가 이거였다라고 한다면 다음 값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시간의 함수로 나타내는 거다. 이게 이렇게 전환되기 위해서 R과 S에는 어떤 입력을 쓸 것이냐라는 거죠. R과 S는 어떤 입력을 쓸 것인지를 나타내는 표가 바로 뭐냐면 여기표라고 하는 거다. 그럼 현재 0이었는데 다음에 0이 되는 이런 경우들도 가능하겠죠. 또 현재 0이었는데 다음에 1인 상태로 상태값이 바뀌는 경우들도 있겠죠. 현재 1이었는데 다음 상태 0이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또 현재 1이었는데 다음 상태도 1이 되는 경우도 이렇게 전환되는 경우가 있죠. 자, 이렇게 전환하는 건데 이거 전환할 때 제 그 입력 값들은 어떤 것들이냐라고 하는 걸 보면 되겠죠. 자, 그럼 현 0인데 이게 다음 상태다. 현재 다음. 그러면 현재 1이었는데 다음 상태로 이렇게 바뀌는 게 이게 불변이 되겠고 이건 셋이다라고 얘기했고 리셋이다라고 얘기했어. 그러면 영영이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불변이라고 하는 영어가 있잖아. 불변. 상태가 밤에 바뀐 게 없어요. 그러면 불변일 때 입력은 뭐냐면 R과 S가 0과 0일 때 가능하죠. 또 다음 상태가 0이 나왔다는 얘기는 리셋이 됐다는 얘기죠. 이와 같이 다음 상태 0이 나오는 경우가 있죠. 그때 어떻게 되냐면 입력이 1과 0인 경우죠. 1과 0. 이게 뭐냐면 리셋이다라고 하는 경우. 이 리셋일 때도 저희 그 출력값이 이와 같이 0이 나오는 거죠. 다음 상태가. 자, 그 다음에 이렇게 0이었던 게 1이 됐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셋이 됐다는 얘기죠. 물론 토글인도 가능한데 토글 기능이 없으니까 이거는 셋이다라고 하는 기능이다. 셋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면 이 출력값이 1이 나오려면 R과 S 중에 S만 1이죠. 그래서 여기가 1이고 0이 된다. 그 다음에 0이 나왔다는 얘기는 다음 상태가 0이 나왔다는 얘기는 리셋이 됐다는 얘기죠. 리셋이 됐다는 얘기는 입력값들이 어떤 것들이냐라고 하는 거죠. 리셋은 이와 같이 0이 나오는 경우에는 입력은 R이 1이고 S가 0이죠. R이 1이고 S가 0인 경우에 대한 거다. 11은 불변이라고 하는 경우가 되죠. 불변. 현재 값이 그 다음에도 저희 같으니까 불변. 그래서 R과 S가 다 0인 경우. 여기가 1이 나왔다는 얘기는 뭐냐면 셋이 됐다는 얘기도 가능하다. 셋이 되려면 S가 1이죠. 자, 요거는 저희 그 한 줄씩밖에 없으니까 문제가 없는데 여기는 두 줄이 들어가 있죠. 여기 노란색으로 되는 이 칸을 보게 되면 두 줄이 들어가 있고 여기도 두 줄이 들어가 있는데 요건 0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요건 R은 0도 되고 1도 되기 때문에 아이 그럼 그냥 아무거나 써도 돼 라고 하는 뜻에서 돈케어라고 쓰면 되겠다는 얘기죠. 자, 이때도 0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 S가 0도 되고 1도 되니까 아예 아무거나 써도 돼. 이게 바로 뭐냐면 이렇게 표현된 이 부분을 뭐라냐면 RS 플립플롭의 여기표라고 부른다. 자, 이렇게 되는 거다라고 하는 것만 보고 이 여기표를 이용해서 다음에 이 순차회로 또는 순서회로라고 하는 거를
설계를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설계하는 건 다음 시간에 다시 이 여기표에 대한 거 한번 보시고 이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는데 이 다음 주 6월 18일 날 수업이 있고 그 다음 보충 수업 기간은 23일 화요일에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23일에 있는 거니까 그건 보충 수업 기간이니까 여러분들 다 제그 빠지지 않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화요일이 그런가 왜 보충 수업이 있지? 끝낼게요.